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국제무기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해공 수출 소식이 나와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북한에서 새로 진수하던 구축함이 진수 실패로 인해서 뒤집어졌다고 하죠. 이번에 진수하던 배는 저번에 북한이 진수한 5,000톤급 구축함의 이번함이라고 하고요. 이 함선은 횡진수 방식으로 진수를 하다가 진수에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횡진수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런 방식의 진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 옆에서 배를 바다로 밀어넣는 방식의 진수 방법인데요. 이번에 북한은 횡진수 방식으로 진수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배의 앞부분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뒷부분부터 바다에 들어가면서 배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에서는 북한이 횡진수 방식의 진수를 처음 해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지만 들어보니까 군함은 처음이지만 민간 선박은 기존에도 횡진수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화가 나서 관계자들을 문책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사건은 북한으로서는 이상하게 북한의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의 일면에 바로 실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관계자들을 문책한다고 했다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북한의 구축함 건조 속도가 이상하리 많지 빠르다는 점입니다. 1번함이 진수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2번함이 진수를 하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미 3번함도 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1번함을 건조하면 그 1번함으로 대략 2년 정도 각종 테스트를 하고 2년 동안 테스트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2번함을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결함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무려 3척의 구축함을 거의 동시에 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런 대형 전투함을 많이 건조해 본 것도 아니고 북한으로서는 처음 만들어보는 대형함인데 이런 빠른 속도로 건조를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우선 건조 비용이야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서 마련했다고 하지만 북한도 처음 건조해보는 이런 함선을 이리 빨리 건조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함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분명한 건 북한이 이리 빨리 함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건 이 함선은 이미 만들어진 어떤 함선의 설계를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증명된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리 빨리 건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함선이 어떤 함선을 모방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함선의 외관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기관부 등 추진 시스템이 이 함선과 똑같은 함선이 이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빠른 건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런다고 북한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북한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파병 비용을 전부 무기 개발과 생산에 투자한다고 해도 북한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자신들이 자랑하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에 이런 식으로 파병 비용을 전부 투자를 하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마 이런다고 재래식 무기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북한이 어리석지 않다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건 북한 스스로도 알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분명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 소식은 북한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되겠죠. 이미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의 요격시범을 공개했으니 분명한 건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들이 개량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전투기도 조만간 도입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북한의 구축함이 진수가 실패한 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5월 20일부터 말레이시아의 랑카위에서 랑카위 국제해양항공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 전시회가 동남아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모습이 포착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 전시회는 동남아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무기 생산 회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당연히 유럽의 대표적인 무기 회사인 MBDA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MBDA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시죠? 우리에게는 우리 KF-21 전투기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만든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정확히는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자본을 출자해서 주로 미사일을 합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말레이시아의 랑카위 국제무기 전시회에서 어떤 걸 전시했냐면
바로 우리 KF-21과 FA-50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유럽의 미사일 회사가 우리나라에 전투기들을 전시했을까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자신들의 생산품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티어가 탑재된 KF-21 모형을 전시했고 브림스톤이 탑재된 FA-50 모형을 전시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KF-21과 FA-50을 많이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KF-21과 FA-50을 구매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미티어와 브림스톤 두 무기 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티어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앞으로도 14년은 있어야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KF-21은 앞으로도 14년은 미티어를 주력 무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14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미티어를 주력 무장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MBDA의 미티어처럼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MBDA가 미티어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자료가 우리의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MBDA의 기술을 빼돌린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미사일은 앞으로 14년 후에나 나오고 그때가 되면 MBDA도 미티어를 팔아먹을 만큼 충분히 팔아먹고 아마 후속 미사일을 등장시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MBDA는 전혀 손해를 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MBDA가 굳이 우리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우리 한국군과 그리고 우리 카이의 KF-21은 MBDA의 미티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물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MBDA는 우리 KF-21을 앞세워서 미티어 판매에 나선 것이고요. 정말 이 부분은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합니다. 그리고 브림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FA-50의 주력 공대지 미사일은 매버릭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버릭 미사일은 이미 단종이 되었고 미국은 매버릭 미사일 대신에 SDB-2라는 무장을 자신들의 전투기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우리로부터 FA-50을 구매하는 나라들은 더 이상 매버릭 미사일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매버릭 미사일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새롭게 FA-50을 구매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새로운 공대지 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브림스톤이라는 무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주력 무장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당연히 FA-50의 주력 무장으로도 사용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이 무장은 비닉 사업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 누구도 이 미사일의 진짜 이름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국형 브림스톤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이 미사일의 수출까지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무장은 이미 모종의 국가에 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무장의 수출에 관심이 많은 게 확실한데요. 문제는 이 무장이 비닉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랑카위 무기 전시회에도 MBDA는 우리 FA-50 모형에 브림스톤을 탑재한 모습을 전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무장은 비닉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전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출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바로 MBDA는 이런 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무장을 구매하려는 나라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비밀 무장의 존재를 알아내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정부에게 자료 요청을 해야 이 무장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이게 팔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무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텐데 알아야지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장은 여전히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서 비닉 사업으로 묶여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무장을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무장은 기본적으로 연령상 추적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브림스톤과 마찬가지로 밀리파레이더 시커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브림스톤과 거의 100% 확실하게 겹치고 있고 솔직히 비닉 사업이라 미사일의 가격은 모르겠지만 성능적으로는 브림스톤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는 그걸 전혀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MBDA가 파고들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전시회에서 MBDA가 우리의 KF-21과 FA-50의 모형을 전시한 건 바로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파고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말레이시아의 랑카위 무기 전시회에서 이런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MBDA가 우리 KF-21과 FA-50의 모형에 자신들의 무장을 장착해서 전시했다는 건
NVDA가 보기에도 앞으로 우리 KF-21과 FA-50이 잘 팔릴 거라고 봤기 때문이기에 무조건 나쁜 소식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겠지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우리 무기에 자신들의 무기를 끼워 팔겠다는 거니 마치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려는 모습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전시회는 동남아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전시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는 사람들도 말레이시아 군 관계자만 있는 건 아니고 베트남 등 주변국 군 관계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우리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해공이 뭔지 다들 아시죠? 해공은 우리나라의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우리의 많은 함선에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성능도 아주 좋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전혀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무기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호위함을 건조해주면서 필리핀의 호위함인 미겔 말바르함에 우리의 해공을 판매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필리핀은 미겔 말바르함의 함대 공무장으로 프랑스의 미카 VA를 선택해서 우리 해공의 첫 수출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에 우리 해공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LIG는 천공투와 해공 그리고 신공을 전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LIG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바로 해공의 말레이시아 수출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자신들의 함선에 NVDA의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수명이 다 되어서 조만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체 대상으로 우리 해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말레이시아 해군의 주력함은 만재 배수량 2300톤에 레키우급 2척인데요. 이 함선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이 시울프이고 이 함선이 취역한 게 1999년이고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각종 장비를 교체하는 개량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개량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시울프 함대공 미사일도 다른 미사일로 교체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말레이시아는 새롭게 마하라자 레라급이라는 신형 함선을 건조하고 있는데요. 이 함선은 프랑스의 고인드급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건조가 되고 있는데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해서 건조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도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되어서 레키우급의 성능 개량을 서둘러서 전력 향상을 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마하라자 레라급의 함대공 무장은 프랑스의 미카 VL이던데 아마 이번 비리가 주로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 때문으로 보이지만 프랑스 기업도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무장 통일을 위해서 레키우급도 미카 VL을 탑재해야 할 것인데 이런 점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해공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해공을 외국의 전투정보 시스템에 통합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술자분들도 외국 전투정보 시스템에 우리 장비를 통합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해공은 자함의 전투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결론은 전투정보 시스템은 자함의 레이더가 획득한 정보를 해공에게 넘겨주고 해공을 발사만 할 뿐. 어차피 해공의 시커는 액티브 레이더이기 때문에 자함의 전투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도 낮고 해공 시스템 자체가 자체적인 데이터 링크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함선의 데이터 링크에 결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해공이 이리 만들어진 건 이 무장은 제대로 된 전투정보 시스템이 없는 지원함에도 탑재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투정보 시스템이 없어도 해공 시스템 단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공은 제대로 된 전투정보 시스템 없는 군수지원함에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독립성이 상당히 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국 전투정보 시스템에 해공을 결합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번 전시회는 동남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전시회이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특히 베트남의 해군 총부사령관이 우리 해공에 아주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령관은 우리 해공이 어떤 함선에 탑재되어 있는지 더 작은 함선에 해공을 탑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 그리고 해공뿐만 아니라 우리 LIG의 전투체계 솔루션에 큰 관심을 표했고 별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공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수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여서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F-16 판매 승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는 전투기까지 판매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베트남도 대중국 포위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자신의 재임 기간 안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을 완성할 거라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미국과 아주 사이가 나쁜 캐나다조차도 골든돔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우리도 참여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골든돔과 MD가 다른 점이 뭔가요? 결론은 골든돔이라는 건 트럼프가 듣기 좋게 이름 붙인 것이고, 결론은 골든돔이라는 건 MD의 확장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MD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MD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아서입니다. MD는 적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방어하는 시스템이고, 이건 골든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방어해야 하는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런 단거리 미사일은 고고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에 발사하는 북한의 미사일의 고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돔은 우리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합한 KAMD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골든돔에 참여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골든돔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 뿐이네요. 우리는 우리의 방어 시스템인 KAMD를 더 강화해야지. 골든돔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유럽의 MBDA가 우리 KF-21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사일을 홍보하는 건 정말 씁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MBDA는 우리의 KF-21과 FA-50이라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